자, 첫 번째 여기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요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가 뭐냐면 다항식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식을 갖다가 문자로 작성이 되어 있는 어떠한 식을 갖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이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저 곱셈을 우리는 식을 전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런 나눗셈을 갖다가 인수분해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다항식을 곱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식을 뭐 한다는 거냐면 전개한다라는 얘기였고,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우리가 식을 인수분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1과 중3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식의 나눗셈인 거예요. 결국은 인수분해라는 것 자체가 식의 나눗셈인데, 그 나눗셈에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나눗셈의 종류는, 자, 지금 여기 파트가 첫 번째 파트가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라는 항등식 뭐 이것도 있고, 나머지 정리도 있고요. 항등식도 있고,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라는 부분도 있고, 요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있는 요 단원이 대단원 1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체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알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여기를 갖다가 전체를 한 번에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에 하게 될 요 내용. 자, 초등학생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간단한 얘기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만약에 6 나누기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6 나누기 2라는 것은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9 나누기 2입니다. 7 나누기 2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두 나눗셈의 공통점은 나눗셈을 똑바로 잘했다라는 것, 그죠? 잘 나눗셈이 되어졌고요. 이때 얘는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목, 나머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목, 나머지의 과정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그랬을 때 얘를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지금 이것을 글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6을 2로 나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걸 한 문장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을 작성하게 되면 7을 2로 나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를 갖다가 문장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식이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는 아무도 누가 이런 걸 식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등식의 형태로 작성될 때 식이라고 불러주는 건데, 그 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검산식이라고 했던 부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배우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검산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요, 얘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질 거예요. 6은 6 나누기 2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아니에요. 이런 표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6, 그러면 이것도 식이 아니야. 얘도 식이 아니고 이것도 식이 아니야. 그래서 식은 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식이 될 수가 없겠죠. 이게 뭐 말줄임표 이런 게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얘를 식으로 작성하면 6은 2 곱하기 3, 이거 나머지 0이죠. 2 곱하기 3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플러스
0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얘를 식으로 작성하면 얘도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초딩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이게 뭐 곱셈 구구라는 거 뭐 그런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 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 얘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별거 아니고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너무 간단한 그냥 초딩 내용인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 싶은데 여기 우리가 지금 1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이만큼에 대한 얘기가 모든 게 지금 여기 내용에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2절 다시.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누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철수가 이렇게 영희한테 시켰더니 영희가 이렇게 했어요. 6 이렇게 1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딱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철수가 이렇게 했더니 2에 2 4 3 이렇게 했어요. 자, 얘가 철수고 얘가 0인데요. 0인 잘했고요. 철수는 잘못했어요. 근데 철수는 잘못했는데 왜 잘못했는지를 철수는 당연히 당최 모르겠는 거야. 자기의 나눗셈이 왜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철수는. 자, 0이는 잘 됐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더니 그래서 영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맞아요. 이거 계산해보면 자, 여기서 보면 7은 2 곱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계산해보면 맞아요. 근데 도대체 이 나눗셈이 왜 틀렸다는 거야? 라는 데서 이제 의문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나머지와 나누는 수와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나누는 수와 나머지 사이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만 해 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뭐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만 한데. 그랬더니 철수의 질문은 왜죠? 이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라는 거야. 그랬더니 선생이 하는 얘기가 한 번 더 나누어지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나머지가 2로 한 번 더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나눗셈은 잘못된 거야. 자, 그래서 철수한테 고쳐오라고 했더니 철수가 이렇게 해왔어요. 어떻게 고쳐왔냐면 아, 얘가 한 번 더 나눠져? 그러면 몫이 1만큼 증가하겠구나. 그리고 2로 나눠지니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 나눗셈이랑 똑같은 모습이 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가.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고쳐갔어요.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그러시겠죠. 뭐라고? 틀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영희처럼 다시 했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영희처럼 이렇게 다시 했어야지. 이렇게 예쁘게 했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멋진 작업을 해낸 거죠. 이게 철수가 굉장한 짓을 한 거예요. 대단한 짓을 한 거예요. 엄청 똑똑한 친구입니다. 예. 저기 남들이 보기엔 멍청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게 어떤 거냐면 똑똑한 짓을 해낸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나눠지니까 몫이 1만큼 증가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한 번 더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이 부분이죠. 철수가 방금 고쳐낸 이 작업. 이렇게. 잘못된 나눗셈을 봤을 때 왜인지를 판단하고 자, 다시 여기에서 1단원의 모든 포커스는 잘못된 나눗셈을 봤을 때 자, 잘된 나눗셈과 잘못된 나눗셈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잘못된 나눗셈을 봤을 때 을 올바르게 되돌릴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할 줄 알면 여기 단어는 끝이에요.
이렇게 철수가 저렇게 한 것처럼 문제에서 이렇게 잘못된 나눗셈을 줄 거고 이렇게 올바르게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올바르게 고치는 거는 이 영희가 하는 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철수가 해낸 저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는 고쳐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쳐나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12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2를 2로 나누면 몫이 6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아니야. 12를 2로 나누면 몫이 6입니다.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12를 6으로 나누면 몫이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이것은 둘이 어떻다고 보는 거냐면 우리는 같다라고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반대로 12를 3으로 나누면 몫이 4가 됩니다. 그러면 12를 4로 나누면 몫이 3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쓰도록 할게요. 12를 예를 들어서 1로 나누면 몫이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을 만약에 2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13을 3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충분히 이렇게 써나갈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어지겠죠? 자, 만약에 17을 아니야, 17은 좀 적절치가 못하고 17, 그래 17을 한번 해볼까? 1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2가 됩니다. 에이, 이것도 조금 아니야. 자, 적절한 예를 한번 찾아볼 텐데 19를 4로 나누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됩니다. 이 정도면 좀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다시 써볼게요. 4 곱하기 4 더하기 3이 아니라 이 4를 바꿔볼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8 더하기 3이라고 써도 괜찮죠. 맞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지? 그게 괜찮죠, 여기까지? 그지? 자, 근데 보세요. 분명히 좀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나눗셈이었어요. 자, 문제가 있다 없다는 뭐야? 나머지와 나누는사와의 관계예요. 4로 나눴더니 몫이 4가 됐고 나머지가 3이 된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바꿨더니요. 분명히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꿨더니 잘못된 나눗셈이 됐어요. 19를 2로 나눴더니 몫이 8이고 나머지가 3이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누는 수와 나머지와의 관계가 이러면 돼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에 따라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잘된 나눗셈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나눗셈이 될 수도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죠? 예, 그거예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각의 문제야. 시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얘를. 여기서 얘가 2로 나누면 몫이 8이고 나머지가 3이야. 이러면 틀린 거야. 분명히 좀 전까지 얘는 참이었는데 얘는 거짓이 돼버린다고. 이거는. 안 맞는 나눗셈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할 줄 알아내는 그런 일을 하겠다. 요거를 발견하는 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2로 나누게 되면요. 올바른 나머지가, 자, 이 3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더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어 지겠죠. 2로. 그러면은 몫이 1만큼 올라가고 나머지가 몇이 되겠어요? 1이 되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는 2 곱하기 19를 2로 나누면 몫이 9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됐음?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여기가 8이었고요. 얘가 1만큼 증가했고요. 올바른 나머지가 1이 나왔어요. 자, 얘는 어떤 나머지라고? 잘못된 나머지. 이제 얘가 무슨 나머지가 됐죠? 올바른 나머지. 왜 잘못된 나머지였냐면 나누는 수보다 컸기 때문에. 왜 올바른 나머지가 됐냐면 얘를 한 번 더 나눈 나머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얘를 한 번 더. 즉, 자, 여기서 얻는 교훈은 그거예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커진 상태인 잘못된 나눗셈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잘못된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한 번 더 우리가 할 일은 잘못된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한 번 더 나누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목과 나머지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진짜 별거 아닌 건데요. 저거 지금 이거 한 내용만 정확히 기억하면 모든 문제풀이 이거랑 다 똑같이 하면 돼요. 지금 이 내용과 완벽히 똑같이 하면 돼요. 이 내용과 완벽히 똑같이 모든 걸 다 하면 이번 시험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정확히 이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단원 다항식의 곱셈 항등식, 곱셈은 제외할게요. 이거 다항식 곱셈이고 중학교 내용이고요. 이거는 배제할게요. 이건 배제하고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란 무엇인가? 인수분해란 어떤 거냐면 나머지가 0인 나눗셈입니다. 나머지가 0인 나눗셈, 즉 어떤 나눗셈이냐면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인수분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가 0인 나눗셈, 즉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부를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나머지가 0인 나눗셈이고요, 나누어 떨어지는 그러한 나눗셈을 인수분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인수분해라는 것은 그래,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야? 그러면은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3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정도는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어렵진 않을 거야. 이렇게 얘를 인수분해했다라는 것은 x-3에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잘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누군가가 인수분해를 했는데 x 마이너스 1에 x에 잠시만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 마이너스 1에 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이렇게 x에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야. 자, 이렇게 중3 때 이제 좀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될 때, 물론 뭐 지금도 안 될 수도 있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때, 정말 잘 모를 때, 그때 이거는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데 이유가 있거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하는 얘기가 공통인수로 묶었다. 얘랑 x가 있으니까 x로 이렇게 묶었는데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딜레마가 이제 여기서 오는 건데, 뭐 중등 선생님들의 뭐 잘못 아닌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딱 떨어지는 형태가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막 플러스 몇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 인수분해는 나머지가 몇인 나눗셈이냐면 0인 나눗셈이고요. 잘 볼게요. 얘 구조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는 세모 곱하기 네모. 이 구조예요. 그렇죠? 이 구조예요. 맞죠?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로 나누면 몫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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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는 2로 나누면 몫이 6이다. 12는 6으로 나누면 몫이 2다. 이 구조예요. 그쵸? 이런 구조예요. 그러네. 얘를 봤더니요.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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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야. 얘는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야. 나머지가 있는 구조네. 이제 이게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인수분해 나머지가 몇이어야 되냐면 0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생겼단 말이지. 즉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이어야 되는 거지. 여기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플러스 0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 이런 나눗셈. 여기엔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 요 상태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식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 대신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인수분해에서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얘를 내가 인수분해 할 줄 모른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x 빼기 3에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몇 차냐면 2차. 여기 몇 차냐면 1차. 그럼 여긴 당연히 몇 차여야 되겠어요? 1차여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차를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몫이 1차가 되고 나머지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줄 예정.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좌변과 우변은 같은 거예요. x값과 관계없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좌변과 우변은. 그래서 이 인수분해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수분해라는 것이 항등식의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초석 기초가 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의 대표입니다. 대표 중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3년 동안 해서 몇 가지를 배울 거야. 그거를 항등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항등식을 중에서 그 대표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미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 중에 하나예요. 항등식의 대표 중에 하나. 그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왜냐? 좌변 우변은 같아요. 누구랑 상관없이 무조건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좌변에는 몇을 대입해야 0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변은 여기에 누가 있던 간에 상관없이 여기에 뭐가 있던 간에 상관없이 우변은 x에다 몇을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우변은 무조건 뭐가 되게 돼 있죠? 0이 되게 되어 있죠. 구조상으로. 그러면 좌변은 우변과 뭐한 존재라고? 같은 존재.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3을 대입하면 당연히 몇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넣어보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우변과 좌변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얘는 몇이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른다? 인수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읽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인수죠. 그게 누구냐면 x 마이너스 3. 즉 얘는 x 마이너스 3을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얘기를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얘를 인수로 갖는데요. 그 말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식은 3을 대입하면 몇 된다는 얘기가 되냐면 0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얘를 정리할게요, 이제. fx가 x-a를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라는 표현은 fa가 몇 된다? 0 된다. 그렇지.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고3 졸업하는 그날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친구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친구예요. 이 문항의 표현을 정확하게 아는 것, 어떤 글의 내용 자체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f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fx에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하게 되면 그 식은 0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렇게 차원이 낮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이 사실이 된다라는 걸 아는 것이 완벽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대표적인 뭐 그런 얘기들이고 여기서는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식 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공식 같은 거를 조금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완벽하게 본인 그 머릿속에 정확히 숙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선 뭐 공식도 암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식에는요 대소라는 게 존재를 해요. 식의 대소. 자, 근데 이 식의 대소는 절대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절대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암묵적으로 또 그러한 상황도 있어요. 네. 암묵적으로 그러한 상황. 근데 요게 참 불편한 얘기거든요. 암묵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불편한 상황이고, 절대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불편한 상황은 아니야. 그냥 뭐 이거는 언제나 그 크기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식의 크기라는 것, 그죠? 대소라는 것. 일단 첫 번째, 절대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식의 대소라는 것은 물론 차수가 같아도, 이게 암묵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그거예요. 차수가 같아도 크기는 존재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절대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차수가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식의 대소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냐면 차수에 따라 구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1차식보다는 몇 차식이 크고, 2차식이 크고, 3차식이 크고, 몇 차식이 크다? 4차식이 크다. 이렇게 차수가 높아지면 식은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져요. 암묵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좀 되게 중요할 텐데, 똑같이 2차고 똑같이 2차다 이러면 사실상을 봤을 때 차수가 똑같으면은 그 식은 크기가 어떻다고 본다? 같다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요. 똑같이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면 그냥 크기가 같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근데 그 2차식끼리에서도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크기는 솔직히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의 제곱, 그냥 그렇다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게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4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조금 더 크다, 이제 요런 식의 느낌? 요런 거가 이거 그냥 느낌이죠, 그죠? 이게 암묵적으로 그러한 상황인데, 뭐 요게 좀 크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느낌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진짜 더 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크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할 수 있다. 이게 마이너스라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있고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있으면 얘가 더 커요. 네, 그냥 느낌이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냥 생각하기 귀찮으면 그냥 마셔도 돼요. 네, 이거는 암묵적인 거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이거 절대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1차 곱하기 몇 차가 되어지죠? 2차가 되어지겠고 그때 나머지는 발생을 할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발생을 하겠죠. 인수분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의 맥시멈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나머지의 맥시멈 최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나머지 최대치. 지금 3차를 몇 차로 나눴냐면 1차로 나눴죠. 그럼 2차가 되죠. 몫이. 자 얘가 나누는 수 얘가 몫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최대 1차까지밖에 안 1차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1차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차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돼요. 그치? 자 얘는 1차보다 자 나머지니까 나누는 수보다 어때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몇 차보다 작아야 된다? 1차보다 작아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잘 봅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차식이었다? 4차식을 2차로 나눴어요. 2차. 3차로 1차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몫이 몇 차가 되냐면 3차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될 수 있죠? 나머지는 최대 이것들 1차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나머지가 몇 차보다 작아야 된다? 1차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볼게요. 만약에 아까도 그랬잖아. 19는 2 곱하기 8 더하기 3 이런 게 있다 치자. 자 이거 잘못된 나눗셈이죠. 그죠? 잘못됐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거야. 19를 2로 나누면 몫이 8이고 나머지가 3이야. 이러면 미친 소리야 이거는. 미친 소리야. 근데 19를 8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야. 이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해. 그러니까 식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보다 이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얘는 올바른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얘는 올바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얘는 올바른 나눗셈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나눗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똑같은 거야. 이거 봐봐. 1차, 2차. 자, 1차로 나누면 몫이 2차고 나머지가 1차보다 작아지죠. 근데 만약에 3차를 2차로 나눴다 치면 몫이 몇 차고 1차고 그럼 나머지는 최대 몇 차까지 갈 수 있어? 1차까지 갈 수. 그렇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관점만 바꾸면 달라지는 거야. 얘를 1차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몫이 3차고 나머지는 당연히 1차보다 작아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3차로 나눴잖아. 그러면 1차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2차까지 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다시 써볼게. 자 이 상황을 4차를 내가 몇 차로 나누면 3차로 나누면 몫이 몇 차고 1차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몇 차가 된다? 최대 2차. 나머지는 최대 2차.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건 올바른 상태죠 지금. 올바른 나눗셈이에요.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그죠? 그런데 봐봐. 만약에 4차를 1차로 나눴다 치자. 그럼 몫이 3차인 건 맞아. 근데 나머지가 최대 2차가 될 수 있니? 그건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를 아는 거야. 이거.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여기 하나도 안 어려워. 이것만 알면 돼. 공식 몇 개 알고 이것만 알면은 다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원에서 애들이 가장 못 푸는 그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이해가 다 될 거예요. 분명히 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다시 관점의 문제다. 나눗셈이 올바른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올바른지는 관점의 문제다. 그 관점에 따라서 나머지의 상태도 바뀔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함.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소에 대해서도 이제 기억을 해두실 것.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배제해야 될 것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몰라도 될 것들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이런 거.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만 알면은 요 정도에다가 요거랑 요거 요렇게 나머지는 굳이 뭐 암기를 한다는 느낌 같은 건 없어도 되고 요 정도는 꼭 완벽히 돼야 된다? 뭐 요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공식은 전부 다 완벽하게 암기가 되는 상태가 되어지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암기가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특히는 아니고 여긴 특히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박스를 쳐준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마치 내가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박스를 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박스 쳐놓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6, 7, 8, 10 정도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하는데 여기는 1번부터 9번까지 거를 타선이 하나도 없어. 이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또 특히 뭐 이렇게 쳐놨는데 그렇다고 얘가 딱히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란 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설명은 제가 드릴 건데 설명은 제가 드리긴 할 거야.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선암기 후 이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를 갖다가 이해를 그냥 무작정 시킨다. 무작정 이해를 시킨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프린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좀 보시면 요건 아마 프린터 없을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거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요거 정도는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은 암기가 된 상태에서 암기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는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요거 정도는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한번 과연 이게 될까? 자 한번 봅시다. 그 뭐 공식은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식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식의 전개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경우의 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건데요. A 더하기 B를 제곱한 것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된다. 이건 알아요 우리가 그지?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다 했던 그 내용인 거야.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부분이 있어. A 더하기 B의 제곱은 1 곱하기 A 제곱에 B 0제곱에 플러스 2의 A의 1제곱에 B의 1제곱에 플러스 1 B 제곱에 A의 0제곱. 모든 것의 0제곱은 1입니다. 모든 것의 0제곱은 1이에요. 자 이렇게 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A 더하기 B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란 얘기고 이 얘기를 해줄게.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라고 적혀있는 공이 하나 들어있고 2개 들어있고 B라고 적혀있는 공이 이렇게 2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얘를 끄집어 낼 거야. 끄집어 내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몇 개를 끄집어 낼 거냐면 총 몇 개? 2개를 끄집어 낼 거야.
총 2개를 끄집어내려고 해. 그러면 A만 몇 개 뽑힐 수도 있어. 2개 뽑히고 B는 몇 개 뽑히고 0개 뽑히는 수도 있지. 그 다음 A가 하나 뽑히고 B도 하나 뽑힐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그게 얘랑 얘랑 뽑힐 수도 있고 얘랑 얘랑 뽑힐 수도 있는 거 맞아. 그죠? 맞아요. 그 경우가 좀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A가 뽑히고 B가 뽑히고 B가 뽑히고 A가 뽑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뽑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가 몇 개 뽑히고 2개 뽑히고 A가 몇 개 뽑힐 수도 있어. 0개가 뽑힐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면 A 2개가 뽑히는 건 요거 딱 한 가지 경우 맞아 안 맞아? 맞지? 뭐 A가 2개 뽑히면 요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야. 그래서 여기 1인 거고. A 하나 B 하나 뽑히는 경우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2가지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얘를 갖다가 자 이렇게 한 주머니에 넣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안 할게. 주머니가 지금 A라는 공과 박스가 이렇게 있어. 박스 2박스가 있고요. A0, B0, A0, B0이 들어있는데 각각 하나씩 뽑는 거야. 오케이? 각각 하나씩 뽑아서 총 몇 개를 뽑는 거냐면 2개를 뽑는 거야. 그럼 여기서 A 뽑고 A 뽑으면 그게 몇 가지? 한 가지. A 뽑고 B 뽑고 B 뽑고 A 뽑고 그게 하나하나 뽑는 거지. 그게 몇 가지? 2가지. 그치? A 하나 B 하나 뽑는 거. 그치? 여기 A 박스 B 박스 있었을 때 X 박스 이거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A 박스 B 기억 박스 니은 박스라고 할게요. 기억 박스에서 A 하나 뽑고 니은 박스에서 B 하나 뽑을 수도 있지. 근데 기억에서 B를 뽑고 니은에서 누굴 뽑을 수도 있어? A를 뽑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2야. B가 2개 다 뽑히는 거는 기억에서 B 뽑히고 니은에서 B 뽑히는 경우밖에 없지. 몇 가지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야. 이게 A 2개 뽑히는 경우 A 하나 B 하나 뽑히는 경우가 2개 B 2개 뽑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얘를 그대로 살려서 누구를 해볼 수 있냐면 A 더하기 B의 몇 제곱? 세제곱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이제 결과를 알기 전에 생각이란 걸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얘기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박스가 총 몇 개 있어? 3개가 있는데 A0, B0, A0, B0, A0, B0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각각 박스에서 하나씩 뽑는 거야. 그럼 총 3개 뽑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는 A가 몇 개 뽑히고 싹 다 A만 뽑히고 B는 안 뽑히는 경우와 A가 몇 개 뽑히고 2개 뽑히고 B가 하나 뽑히는 경우와 A가 하나 뽑히고 B가 몇 번 뽑히는 2번 뽑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A는 안 뽑히고 B가 몇 번 뽑히는 3번 뽑히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싹 다 A만 뽑히는 경우는 당연히 하나, 그렇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지? 자, A가 2개 뽑히는 경우는 여기서 A 뽑고 A 뽑고 B 뽑고 A 뽑고 B 뽑고 A 뽑고 B 뽑고 A 뽑고 A 뽑으면 되지. 그럼 몇 가지? 그렇지. 자, A 하나 B 2개 뽑는 경우는 A 뽑고 B 뽑고 B 뽑고 B 뽑고 A 뽑고 B 뽑고 B 뽑고 B 뽑고 A 뽑고 몇 가지? 3가지. 그렇지. 이 경우도 3가지. 싹 다 B만 뽑는 경우 몇 가지? 1가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한 전개식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에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거야. 이게 공식이.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전개했을 때의 공식이 원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걸 전개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여기 7번에 대한 얘기지. 요 얘기가 저게. 그럼 우리는 이걸 내가 왜 했냐? 그럼 이제 우린 차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뿐만 아니라 원리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4차도 할 수 있는 거야. 박스를 몇 개 만들면 돼? 4개. 그렇지.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개식 계수라는 거지 저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게 원리를 꼭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수학 살림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수학 살림에는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얘기.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여기에서 8번 얘기인데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얘기. 저건 규칙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게 이제 A에 대해서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되어져. 근데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의 A의 세제곱. 자, 규칙 나옵니다. 여기서 이 공식에 대한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3차를 1차로 나눴죠. 그럼 몫이 당연히 2차가 되겠고요. A가 1차로 나눴으니까 여기 2차가 되지. A가 하나 줄죠. B가 하나 등장했죠. A가 사라지고 B가 2마리까지 늘어났죠. 그 규칙이야. A가 몇 마리? 3마리. A가 하나 줄고요. B가 등장. A가 하나 더 줄고요. B가 하나 더 늘어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어떻게 되고요? 사라지고요. B가 몇 마리까지 늘어나고요? 3마리까지 늘어나고요.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요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갖게 되는 얘기가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여기서 뭐가 좀 잘못됐다. A가 2마리, B가 1마리, A가 0마리, 1마리, B가 2마리, B가 3마리. 아, 부호가 뭐지? 뿔맛뿔인가? 네, 뿔맛뿔인가?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A의 5승 더하기 B의 5승도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지? 그럼 A 더하기 B의 A의 몇 마리? 4마리, A가 3마리, B가 등장. 그지? A가 하나 더 줄고 B가 늘어나고. 오케이? 무슨 규칙인지 알겠죠?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어요? 외우는 게.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뿔마가 교환돼서 나와요. 뿔마가. 근데 여기는 올 플러스야. 싹 다 플러스. 오케이? 빼기일 때는. 근데 얘는 요 빼기 공식은 언제만 해당이 되냐면 몇 차식일 때만 하냐면 홀수 차수일 때만 해. 이 빼기는 무슨 차수? 홀수 차일 때. 3차, 5차 이런 거만. 그러니까 A의 5차 빼기 B의 5차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A 빼기 B 이렇게 나오고 A4 더하기 A3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1 B3 더하기 B 몇? 4 이렇게 끝. 올 플러스. 오케이? 규칙은 하나 줄고 하나 등장하고 똑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됐습니까? 대신 홀수 차일 때만 빼기는. 그 다음에 얘는 짝수차 홀수차 다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도 홀수차만 해. 거의 다 그냥 이거 홀수차일 때만 한다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짝수차일 때는 또 그만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홀수차일 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빼자. 그냥 이건 뺀 걸로 하자. 그래서 홀수차일 때만 쓰는 걸로 합시다. 얘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1차적인 이제 공식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워진 거를 기반으로 쌤이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